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작권TV 그레이트게임 최수용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실내가 아니라 서울대학교의 한 구석진 박물관입니다. 박물관 앞에서 오늘 방송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애청하시는 전국 곳곳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릴 이야기는요, 파이낸스 투데이라고 하는 우리 신문이 있습니다. 이 파이낸스 투데이가 중국 공산당과의 그동안 벌여온 법정 투쟁 경과를 자신들의 신문을 통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매우 의미가 깊은 내용이라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파이낸스 투데이는 중국 공산당 관련 업체인 인민망 측과 법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중국 공산당이 해외 각지에서 벌이고 있는 불법적인 스파이 행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담은 파이낸스 투데이의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자, 그럼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요? 현재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중국 인민망 런민왕이라고 하는데, 이 인민망은 아마 한국 대표로 조위보, 한국말로 하면 주옥파라고 하는 여성이 거기에 한국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조위보, 이 중국 여성은 매혹적인 그 미소도 머금고 있지만, 한편으로 제가 지금 오늘 나와 있는 이곳 서울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뛰어난 재원입니다. 그럼 그러한 여성이 한국어와 중국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해가면서 중국의 공산당의 주요한 정략인 통일전선 공작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과 사업을 전개해왔던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 파이낸스 투데이 또한 이 중국 인민망에 대한, 즉 중국 공산당의 한국 침탈과 침략에 대한 우려를 기사를 보도했던 것이 화근이 되어서 현재 지금 소송이 걸려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상황을 제가 지켜보면요, 그 중국 인민망이 아마 자금 여력이 충분할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고급 우리 대한민국의 로펌을 이용해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그 큰 우리나라의 그 큰 그 기업형 그 로펌은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서울대학교 출신의 판사, 검사 출신 혹은 변호사들이 그 로펌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법조인이라는 사람들이요, 이 돈을 준다 그러면 무조건 쫓아가서 그 일을 수임을 하고, 또 거기에서 그 돈에 참 그 개가 되어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그 중국 공산당을 대변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말 수치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만일 말입니다, 이 방송을 뭐 김현장이나 뭐 화우나 혹은 태평양이나 이런 뭐 큰 로펌 회사들이 뭐 바쁘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보지는 않겠지만, 보시는 분들이 일가 친척 중에 그 이런 대형 로펌에 일하는 그 동료나 혹은 후배나 혹은 자녀들이 그런 로펌에 다니면요,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 변호사들이 좀, 법조인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피한 일이에요. 이러한 일에 중국 공산당의 하수인이 되어서 그 돈 몇 푼에 그 양심과 정말 우리의 자존심을 팔아버리는 그 창념만도 못한 것들 아니겠어요? 짐승으로 치면은 그 썩은 고기나 뜯어먹고 다니는 하이에나 같은 짓들을 우리 법조인들이 하고 있는데, 특히나 서울법대에 나오시고 또 서울대학교 나온 법조인들 정말 정신 차리고 대우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파이낸스 투데이에 실려있는 이야기들을 좀 전해 올리겠습니다. 이번 소송이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대한민국 언론에 상징적으로 재갈을 물리려는 봉쇄 소송으로 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과거 정부에서 지나치게 중국에게 특혜를 많이 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지자체마다 많은 숫자의 차이나타운 건설을 비롯해서 다양한 부동산 특혜를 준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고유 문화에 대한 중국의 과도한 침탈도 그대로 방치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동북 공정과 1대1로 건설에 반감을 갖고 있는 국민 정서에 부응하지 않고 일부 정치인들은 오히려 중국은 대국, 대한민국은 소국으로 칭하면서 스스로 자세를 낮추게 됐습니다. 이 누구예요? 문재인 누가 하는 얘기죠. 우리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반감은 높아져 있고, 대한민국 언론사로서 국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바로 파이낸스 투데이 입장인 것입니다.
자, 그간의 재판 경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많은 후원자 여러분 또한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수원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형사소송 1심 선고 기일에 강둘의 판사는 FN 파이낸스 투데이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합니다. 자, 애당초 검사는 경찰 조서만 믿고 그대로 기소를 했고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었습니다. 1심 선고 기일에서 강둘의 판사는 결국 우리에게, 즉 파이낸스 투데이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파이낸스 투데이는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라는 얘기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자, 같은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에포크 타임스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점을 감안해 본다면 사법부의 파이낸스 투데이에 대한 형사 판결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가장 강하게 반중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파이낸스 투데이를 본보기로 삼아서 언론 길들이기 하려는 의도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파이낸스 투데이 측은 곧바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또 파이낸스 투데이는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최대한 중국을 잘 아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공정한 판사를 만난다면 당연히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강둘의 판사라는 사람, 출신 성분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 기본적인 국제 정세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매우 무식한 그러한 인간으로 보여집니다. 자, 재판 과정에서 발견된 이상한 점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들께 알리고 있어요. 자, 원래 검찰의 기소 사유에는 피고라고 하는 파이낸스 투데이가 인민망의 대표인 쪼이보가 중국 공산당의 사주를 받아 스파이 행위를 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파이낸스 투데이 측 변호사들은 기소당한 내용을 반박하는 차원에서 원고인, 원고 본인, 그러니까 이제 인민망이 되겠죠. 중국 공산당 당원이라는 사실을 들면서 중국 공산당원의 국내 행위는 스파이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피고인 파이낸스 투데이가 스스로 자신의 보도가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 하면서 원고의 승소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자, 언론사가 단순 의혹을 제기한 점, 국익을 위해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 언론사의 보도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된다는 점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판사는 분명하게도 이 사건은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검사 측에 허위사실 관련한 기소 유죄를 할 것이냐고 묻기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언론사의 기사에 대하여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까다로운 조건이 있기 때문인데, 그러나 갑자기 선고 기일에는 인민망 측의 주장만을 반영하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 및 위법성 조각 사유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파이낸스 투데이 측 변호사는 인민망 대표 쪼이보의 국내 활동은 중국 공산당의 사주를 받은 차원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원인 원고의 국내의 모든 활동은 중국 공산당의 명령체계를 따른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스파이 논란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민사소송도 역시 진행 중입니다. 변론 기일을 3번 마치고 자, 이제 4월에 선고 기일을 남겨두고 있다고 합니다. 원고는 본지 즉 파이낸스 투데이를 비롯해서 신인균 국방TV, 이봉규TV, 가로세로 연구소, 에포크 타임스 등에게 각각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원하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 판결 및 항소 결과와 상관없이 4월에 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한 유튜브는 8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그에 준하는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판결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언론사 명예훼손 사건의 특성상 악의적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성립되는지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어떤 언론사도 가지 않았던 길을 파이낸스 투데이가 갔던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확장 정책으로 주변국은 항상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간첩을 파견하고 해외에서 자국의 이권을 위해 여론 조작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동방명주 등 중국의 해외 비밀 경찰서 등 중국 공산당의 국내 불법 행위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파이낸스 투데이는 국내의 어떠한 언론사도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의 법적인 소송을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혀 국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며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는 파이낸스 투데이의 취지를 전혀 알아주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잘못하면 중국의 나라를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는 가운데 당연하게 언론사로서 해야 될 일을 했다고 파이낸스 투데이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만 바라보고 끝까지 간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스 투데이는 법적으로 다퉈서 끝까지 갈 것이고 중국 공산당이 부당하게 국내에 개입되어 있는 모든 사업에 비리를 폭로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국내 정치인들 중에서 중국과 손잡고 대한민국 국민을 역차별하는 법안을 내는 사례는 하나도 빠짐없이 폭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재역설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국이라면서 굽신거리고 교역량을 핑계로 지나치게 중국 편을 들고 있는 정치인들은 끝까지 그들의 친중 행각을 전개할 것이고 파이낸스 투데이는 이에 대해서 그 진실을 팩트를 파헤칠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파이낸스 투데이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사법부가 1심과 항소심은 물론 대법원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파이낸스 투데이를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사법부의 이 또한 지나가는 과정이고 대한민국이 힘을 길러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족 정론지가 되겠다는 것이 이 파이낸스 투데이의 정확한 입장이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지금 파이낸스 투데이가 겪고 있는 이런 그 허망한 정말 그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이 언론사가 중국 측의 제소로 말미암아 지금 재판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파이낸스 투데이를 지지, 청원해 주시고 현재 중국 공산당의 통일 전선 공작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그 마술을 뻗치고 있는지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올바르게 인식하시고 바른 판단, 바른 분별력을 갖춰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티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정 안에 있는 박물관 앞에서 오늘 방송을 합니다. 고맙습니다.